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Joint Passage Ranking for Diverse Multi-Answer Retrieval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Multi-Answer Retrieval이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하고 알맞는 새로운 모델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때 리트리버를 개선한 다음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퀘스천 앤서링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따릅니다. 이때 보시면 리랭킹에 초점을 맞춘 리트리버 모델임을 알 수가 있고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랭킹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모델은 리트리버 성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퀘스천 앤서링에서 새로운 소터를 달성했습니다. 메인 컨트리뷰션으로서는 조인트 랭킹을 학습시켜서 리랭커를 개선했다는 점, 오토리그레시브 랭커를 활용을 해서 멀티 패시지를 검색했다는 점, 다이나믹 오라클 트레이닝과 트레이드 코드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싱글 앤서 리트리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리트리버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쿼리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오는 가정을 가집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우리가 쿼리에 앤서가 존재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포함하는 골드 패시지가 존재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며 테스트단에서는 쿼리에 알맞는 앤서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패시지 탑 K개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멀티 앤서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태스크입니다. 이때 하나의 쿼리가 여러 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양한 패시지로부터 한 개 이상의 답변을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장표들은 저자분께서 공개하신 PPT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왔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오리지널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퀘스천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해당 퀘스천의 정답은 다음과 같이 3개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키피디아에서 이 3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패시지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개의 답변에 관련되어 있는 패시지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논문에서 표현하기로 퀘스천에서 모두 다른 답변을 최대로 커버할 수 있는 패시지를 찾는 것을 멀티 앤서 리트리버의 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싱글과 멀티 앤서 리트리버를 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존의 리트리버는 다음과 같이 쿼리 하나가 주어졌을 때 관련된 패시지를 찾아오는 다음과 같은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조인트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멀티 앤서 리트리버를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고 이때 쿼리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조인틀리하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확인을 해보시면 싱글 앤서 리트리버과 멀티 앤서 리트리버에서 가지는 트레이닝 데이터 인퍼런스,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모델들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값들을 확인을 하시면 원래 찾았던 앤서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 n개의 앤서를 가지는 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소개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 모델은 조인트 패시지 리트리버를 줄여서 JPR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 장표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가지는데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가장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리트리버를 이 댄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C개의 집합에서 B개의 캔디데이트를 뽑아오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B를 100개 정도의 문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댄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굉장히 많은 양의 위키피디아 문서를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진행되는 세컨드 스테이지 리트리버는 리랭킹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때 100개의 문서에서부터 원하는 개수인 K개만큼의 문서들을 다시 한 번 더 랭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랭킹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리그레시브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T5와 같은 모델들은 토큰의 시퀀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값들을 순차적으로 제너레이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랭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랭크가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즉 만약에 랭킹이 존재한다면 그 랭킹을 미리 다 어노테이션을 해놓고 T5와 같은 모델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그리고 데이터를 구성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랭킹의 정답을 매기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랭킹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모티베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앤서에 대한 패시지 리트리벌과 previous selected answer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또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자면 조인트 패시지 리트리버는 댄스 리트리버를 수행한 다음에 조인트 패시지 랭커라는 관점을 통해서 해당 값들을 최종적인 K개만큼의 패시지로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델은 T5를 사용을 하지만 인코더 형태는 FID라는 퓨전인 디코더 모델을 활용을 하고 디코더는 패시지 인덱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코더에서 FID라는 모델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C개에서 B개로 줄였던 이 패시지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인코더에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디코더로 넘겨주기 위한 전략으로서 FI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ID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리트리벌 논문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패시지가 존재했을 때 이 패시지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인코딩을 하고 디코더에 넘겨줌으로써 인코딩할 때의 개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고 제안한 논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굉장하게 비슷한 모티베이션을 활용하려고 인코더 형태의 FID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디코더는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패시지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그 패시지의 인덱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을 하는 트레이닝 with 다이나믹 오라클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를 기반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를 순차적으로 찾는 티처 포싱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리트리버를 위해서 디코더를 활용할 때는 패시지 선택 오더에 정답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고 논문의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이 It is unknown which sequence is the best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다이나믹 오라클에 높은 확률을 할당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때 다시 논문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프레픽스에 없는 포지티브 패시지를 생성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목적은 프레픽스에 없는 포지티브 패시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O라는 값은 set of positive passage라고 볼 수가 있고 PI부터 PK는 prefix를 의미하는데 이때 simulated prediction of mode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값은 이제 쿼리를 넣었을 때 그리고 retrieve를 first stage에서 하고 난 값인 B개, set B에 대한 인풋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퀀스가 PT-1의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O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문의 그 저자분께서 소개하신 이 자료를 따라가서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 있는 이 5가지 시퀀스 중에 11과 네 번째 이 P11, P4가 골드 패시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서에 맞게 이를 제너레이션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단계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쿼리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정답을 포함하는 골드 패시지는 4번과 11번 패시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해서 프리컴퓨팅된 포지티브 패시지에서 K개의 프레픽스를 지정하고 임의의 시퀀스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골드 패시지를 지속적인 인풋으로 넣어주면서 우리가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디코더 프레픽스 해당 부분을 이제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 디코드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인퍼런스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티피컬한 어토리그레시브 디코더는 매 스텝마다 탑 1 프레딕션을 생성을 합니다.
JPR은 기존의 방법으로 제너레이션을 할 경우에 K가 정답수보다 많은 경우 K번 제너레이션 하는 게 비생산적임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타입 스텝을 적게 가져가고 대신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여러 개의 예측 패세지를 받습니다. 랭킹을 목적으로 설계된 모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뚜렷한 답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예측 개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퀀스 디코드와 트리 디코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퀀스 디코드는 우리가 오리지널하게 알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트리 디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스텝에 여러 개의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파트와 빨간색 파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해당 스텝에서 더 많은 프레딕션을 생성할지 이런 디시전들을 해당 디코딩 과정에서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값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퍼런스를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스텝 1에서 A를 가지고 있고 포지티브 패세지로 A를 가지고 있고 이 S가 MT와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트리가 점점 더 뻗어가는 구조로 스텝이 시퀀스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A가 B를 선택했기 때문에 O에는 A와 B가 들어가게 되고 S는 MT였다가 A였다가 A에서 B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일한 구조로 지속적으로 이 답을 선택할 때마다 O와 S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실험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WebQSP, MBQA, TREC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멀티 앤서를 가지는 데이터셋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WebQSP 같은 경우는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앤서의 개수가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과 다운스트림 QA를 같이 실험을 하고 있고, 매트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앤서 리트리버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싱글 앤서 리트리버에서 사용하던 매트릭들을 좀 확장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트리버 실험을 살펴보시면 DPR 플러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DPR을 렐름이라는 모델로 초기화한 케이스를 의미를 하고, 인덱PR이라고 되어 있는 해당 모델은 스트릭한 non-autoregressive 버전 오브 JP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해 보아야 될 이 실험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집니다. DPR 플러스 only와 others를 비교를 했을 때 리랭킹을 하는 것은 리트리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PR 모델은 랭킹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JPR과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JPR은 랭킹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논문에서 제안한 이 학습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트레이닝 메소드에 따라서 티처 포싱을 할 수도 있고 다이나믹 오라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다이나믹 오라클이 성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논문에서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체 포지티브에서 프리픽스를 제외한 패세지를 네거티브라고 소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보시면 티처 포싱에 비해서 성능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시퀀스 디코드와 트리 디코드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 디코딩 스트래티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때 트리 디코드가 성능을 부스팅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답 개수가 많은 WebQSP에서는 성능의 차이가 좀 크진 않았지만 MBQA 같이 정답 개수가 이만큼 많지 않은 경우에는 디코딩을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는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실험이 될 텐데요. 먼저 QA에서 F1 스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매트릭 표를 보시자면 다양한 모델들에 비해서 JPR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랭킹 자체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해당 모델의 파이프라인을 따르게 되면 릴랭커를 개선하는 게
인풋 패스지의 개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나왔던 굉장히 다양한 모델 중에 앞서 FID라는 모델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FID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에 굉장히 많은 개수의 패스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을 했던 이 JPR에서 랭킹 자체가 뛰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들에서 인풋 패스지의 개수를 줄이고 대신 그 남는 메모리로 더 큰 모델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소개했던 논문은 멀티 앤서 리트리버에서 앤서 커버리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조인틀리 랭킹 패스지 포뮬레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했던 JPR 모델은 어터리그레시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배럴 트레이닝과 디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가지 멀티 앤서 데이터셋에서 배럴 앤서 커버리지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QA에서 소타를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